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치 투자자가 차트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제 흔히들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은 차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너무 많이 보면은 그럴 시간에 차라리 기업 분석을 더 많이 해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트를 주로 보는 사람은 모든 이런 기업들의 정보가 차트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 차트만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 투자자가 차트 분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에 기업 분석을 가치 투자 관점에서 기업 분석을 먼저 했고,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 시점을 잡아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 두 종목과,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K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 기업이 뭘 만드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기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에 속해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 그 산업 사이클에서 이제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시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전환사채 같은 것들은 많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는 OLED 증설 장비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 OLED 증설 장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형 OLED라고 하면은 뭐 TV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은 걸려있는 막 몇백만 원, 뭐 더 크게는 막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TV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OLED 업체예요. 그리고 공시나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특징이 이제 8월 달에 신공장을 짓고 있고, 이 신공장에서는 10.5세대 기판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매출은 1000억 원대 중후반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뭐 그것과 관련된 좀 이슈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은 이 산업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LCD가 지금 대부분 TV에서 LCD가 많이 대중화가 돼 있죠. 그 LCD에서 현재 OLED 시장과 QLED 시장으로 좀 양분이 됩니다. QLED는 이제 삼성 쪽에서 밀고 있는 거고, OLED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주로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삼성도 그 중소형 OLED는 삼성이 거의 꽉 잡고 있는데, TV 쪽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는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LCD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이 LCD 쪽으로는 중국이랑 경쟁이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OLED 쪽으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OLED 대규모 패널 10.5세대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8.5세대 패널 공장들을 좀 만들었는데, 이 10.5세대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야스에서는 올해 이 공장을 맞춰가지고 이 OLED 관련 장비를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 2020년이 되겠죠. 2020년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할 예정에 있어서 이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돈이 빠져나갈 때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바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투자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다시 수익이 잡히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야스라든가 다른 그런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뭐 AP 시스템이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뭐 테스나 뭐 이런 장비 업체들은 이 투자가 진행이 될 때 이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처럼 그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LG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이 그 증설 장비 업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이클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업체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 투자가 이제 그 영업이익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시점이 LG 디스플레이 투자하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그 공시에서 본 것들도 이제 기사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한 대형 OLED 증착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10.5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늘어날수록 기판이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최근에는 이제 8.5세대 이후에 10.5세대를 다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초에 파주에 입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에 파4 쪽에 8월 말에 완공을 해서 내년 초에 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사들 같은 경우는 항상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팩트 체크. 왜냐면은 이렇게 기사만 나고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은, IR에 전화를 해보면은 사실은 뭐 3,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다, 뭐 이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공장 잘 증설 되고 있고, 그리고 양해각서도 오고 갔다고 하네요. 양해각서. 그러니까 약간 그 계약서 같은, 부동산으로 따지면 계약서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도 오고 가서 공장은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세대가 1000억 원대 초반 매출이었기 때문에 10.5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판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액도 더 크겠죠. 그래서 실적 컨센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해요. 2018년도는 1,800억으로 사상 최대 매출에 이어서 2019년에는 2,000억대의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EPS도 굉장히 증가하죠. 작년엔 배당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때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했을 때가 이쯤에 분석을 좀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고 이슈도 있고 이제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 사게 되면은 뭐 10에서 한 15% 정도 손실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샀으면. 근데 저는 바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단기 상승 거의 50% 가까운 상승 이후에
지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의 봉 크기를 보면은 지금 사는 사람이 많은지 파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파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최소한 매도세와 매수세가 같아지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더 많아지는 시점에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세가 많다가 이 봉부터 약간 변화가 이제 보이죠. 아래 꼬리가 달면서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샛별령이라고 하나요? 이런 봉을 보이면은 이제 어떤 추세 전환 신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봉이 이제 100%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해 주진 않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아지는 거고, 더군다나 이 지금 주가 자체가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봉 자체가 반전을 시사하는 그런 차트가 보이고 있고 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자금을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재밌었던 사실이 이게 하락했던 원인이 있어요. 하락했던 원인이 OLED 관련주들이 이 시기에 대부분 시기에 하락을 했는데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대규모 투자 기대감으로 이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AP 시스템이 좀 대표적이었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근데 이제 3D가 OLED 관련 대규모 투자를 미룬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OLED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기업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야스는 3D 쪽에는 납품을 한 업체가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한 업체예요. 근데 LG 디스플레이에는 OLED 관련 투자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딜레이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이 관련 섹터의 어떤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가 매수, 저평가 매수의 메리트가 이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기업 분석을 한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기업 가치 대비 많이 빠졌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저가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를 진행해서 다행히 며칠 안에 큰 급등이 나와서 이제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모든 투자는 당연히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투자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성 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가치 투자만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시기에 샀다면은 하락폭이 꽤 커서 멘탈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멘탈을 흔들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저점에서 잡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가치 투자, 기업 분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차트 분석이 있는데 기업 분석은 어떤 비옥한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 분석은 어떤 햇빛이라든가 적절한 강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잘 자라거나 곡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에 적절한 비와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비가 아예 토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태양이나 비가 없으면은 잘 자라지 않고, 반대로 아무리 태양이 좋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척박한 땅이면은 곡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 분석과 차트 분석은 항상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한 가지가 YMT라는 종목이고요. YMT도 비슷한 그런 분석을 했어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공장 증설도 해서 지금 예정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가 5G랑도 관련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20% 이상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 전저점에 왔을 때 이때는 이 이하로는 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큰 자금을 부담 없이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치더라도 나의 손실폭은 뭐 많아야 5%를 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내 아이디어가 맞았다면은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최소 20% 이상의 기대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또 제가 며칠 전에 분석을 한 종목인데 KM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좀 되게 기업이 좀 재밌더라고요. 다음 영상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마스크 우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크린룸이라고 있어요. 크린룸이 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갈 때 이제 옷을 굉장히 방어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굉장히 깨끗한 옷을 좀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 또 요즘에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이게 테마주로 좀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 측면에서도 공부할 게 많고, 차트 분석에서도 공부할 게 많고, 테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재밌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리 가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차트만 보는 사람이더라도 가치 투자, 기업 분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